출발을 합니다. 음양의 기본적인 성격, 남성적인 원리, 여성적인 원리. 그 다음에 빛과 어두움, 강함과 부드러움. 거기서부터 걸어보는 걸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포기한 것들의 성격도 그렇게 규정이 돼 나가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애매하게는 아닙니다. 분명히 주역은 굉장히 고도로 굉장히 폭넓은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폭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잡아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주역이의 어려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그런 적어도 상당히 어렵고 폭넓지만은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걸어볼 수 있느냐는 그 대입 규칙이라고 할까요? 주역의 부호를 풀어내는 암호풀이의 방식. 암호예요. 주역도 이제 암호라고 일단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그 속에 어떤 정보가 담겼는지 모를 부호로 된 암호라고 생각하고 이 암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규칙들을 조금은 배워야 됩니다. 그 규칙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8개의 괴를 일단 쭉 제가 늘어놔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늘어놨지만 또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복습을 하죠. 복습 이제 열심히 들었던 분은 기억을 하시겠죠. 건입니다. 하늘, 그 다음에 해. 이렇게 됩니다. 건태이진, 손감간곤. 보통 전통적으로 이런 순서로 부릅니다. 건태이진, 손감간곤. 여기서 대표적인 자연 가운데서의 큰 사물들을 대표적인 어떤 상징으로 취합니다. 건은 하늘이요. 건은 하늘. 태는 연못, 택자 쓰죠. 연못 택자. 리는 불. 지는 우레. 소는 바람. 감은 수. 가는 산. 고는 지입니다. 이게 어떤 자연 가운데서의 대표적인 상징, 대표주자죠. 이제 말하자면 대표주자. 그래서 보통은 이것이 이 괴의 그 가장 기본적인 자연 가운데의 커다란 상징이기 때문에 괴 이름을 부를 때도 건괴가 있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건이 위에 있고 택이 이렇게 있는 괴는 천택, 그 다음에 괴 이름은 리괴입니다. 천택리. 이렇게 괴 이름은 따로 붙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인 자연 가운데서의 사물입니다. 그래서 대입의 규칙을 생각할 때도 이게 워낙 이 괴들을 대표하는 사물이기 때문에 바로 이 건괴는 하늘과 비슷한 것이거나 하늘과 관계된 것은 다 여기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비슷한 것, 하늘과 닮은 것. 뭐가 있을까요? 하늘과 비슷하거나 하늘과 닮은 것? 예? 예? 예전에는 하늘은 우선 둥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원지방. 둥글둥글한 건 다 여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 몸에서 생각하면 건은 어디에 뭐가 머리입니다. 당연히 제일 높이 있고 머리가 둥글고 그래서 건에 들어갑니다. 이 괴 8개를 보면 쪽수가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쪼가리가 제일 많은 거. 제일 많은 건 이거죠. 6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쪽수 많은 건 저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람이 여럿이 모였다. 그러면 저 곤에 들어가야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사람 여럿이 모인 건. 그렇게 다 이제 대입의 규칙들이 괴 모양에서도 나오고 사물에서도 따져가지고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가장 큰 틀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 어떤 가족 구성원이 대입될 수 있을까를 기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은 당연히 집안에서는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아버지죠. 곤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6자식이 생겼습니다. 6자식. 첫아들은 어딜까요? 맏아들. 예? 이 괴는 홀수개가 있는 것이 괴의 성격을 결정짓니다. 양이 홀수개가 음 가운데 양이 딱 하나가 있으면 그건 양괴입니다. 양 가운데 음이 있으면 음괴입니다. 그러니까 양괴, 8괴 중에 음양은, 건고는 물론 이건 양이고 순수한 양이고 이건 순수한 음입니다. 그럼 요것은 양괴겠습니까? 음괴겠습니까? 양괴입니다. 음이 많다고 해서 음괴가 아니라 바로 요 중심을 이루는 한 획,
그것을 중심으로 봅니다. 이건 양괴입니다. 산은. 이것도 양괴입니다. 양. 요거는 음괴입니다. 요건 양괴, 요건 음괴, 음괴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결합에 의해서 자식이 나머지 6자식이 생겼는데 제일 먼저 양이 생긴 건 어디예요? 제일 먼저 맏아들 제일 먼저 양이 생긴 거. 주역은 밑에서부터 위로 쳐 올라갑니다. 제일 먼저 양이 생긴 거 요겁니다. 진입니다. 이게 맏아들입니다. 그러면은 둘째 아들이나 가운데 있는 아들은 요겁니다. 가운데 양이 있죠? 막내 아들입니다. 맨 꼭지에 양이 들어온 거. 막내가 간입니다. 막내예요? 왜 웃으세요? 막내 딸이. 그 다음에 맏딸은 어딥니까? 어머니 아버지 관계에서 처음으로 일색이 등녀 한 번 찾아서 여자를 얻은 것. 요거죠. 밑에 있는 음이 딱 밑에 제일 밑에 있는 거. 일색이 등녀 이게 장녀입니다. 그 다음에 이색이 등녀 2번 찾아서 여자 얻은 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리. 3번 찾아서 여자 얻은 건 여기 있습니다. 막내입니다. 막내딸. 이 가족 구성원으로 따지면 다 각각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 구성원들을 각각의 궤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관계의 점을 치려면 또 이걸 따져야 되는 게죠. 자연을 점 치려면 이런 걸로 또 쳐야 되겠고. 또 그다음 여러 가지 또 보기로 하죠. 아까 얘기한 대로 몸에서 사람의 몸을 점친다 그러면은 여기에 또 대입이 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머리는 아까 이제 하늘입니다. 사람 몸에서 땅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곤. 예? 뭘까요? 땅의 특징이 가장 우선 보이는 특징이 뭡니까? 펀펀하잖아요. 사람 몸에서 제일 펀펀한 게 어디예요? 배입니다, 배. 몰라요. 돌씨 이제 배가 좀 나온 분들은 볼록할지 모르지만 보통은 가장 펀펀한 건 배입니다. 그리고 배의 성격은 뭡니까?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서 배에서 자양을 섭취하고 자기 몸을 길러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땅의 성격하고 좀 맞는지 모르겠어요.